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다가가겠습니다. 뭐 새해는 좀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워낙 주식 투자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죠. 모두 성공하고 싶고 큰 돈 벌고 싶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대로 이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잘 찍어야 한다는데 이게 잘 찍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모로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24년, 25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다사다난했습니다. 2024년 이제 지나가 버렸고 지난해 국내 증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출렁거렸어요. 상당히 출렁거렸고 코스피는 지난해 7월에 보니까 2896.43까지 올랐어요. 오르면서 3000선 그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는데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삼성전자 경쟁력 그 우려감이 좀 있었고 여기 내수 경기 위축 공포에 따라서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마지막인 거래를 걸었다.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그 대체거래소하고 그 파생 상품 야간 시장 개설, 공매도 재개, 공모 펀드 상장 등 이런 새로운 투자 환경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파생 상품도 야간 시장이 이제 개설되나가 봐요.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인하해야 된다. 다만 예전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지 않죠. 금투세 문제도 작년에 좀 시끄러웠어요. 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그거 빨리 결정을 안 하더라고. 너무나 뜸들였습니다. 오늘 금토업계에 따르면 넥스트 트레이드가 오는 3월부터 대체 거래소 ATS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주식시장이 이제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기존의 한국거래소의 정규 시간 전후로 이제 프리마켓이죠.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 그리고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제 추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애프터마켓이 오후 8시까지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 6시 30분인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이제 5시간 30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장이 열리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제 뭐 애프터마켓도 좀 오래 가네요. 해외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낮에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넥스트레이드는 그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의 20에서 40%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 변동폭 제한은 거래소와 같다.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가 호가랑 중간가 호가 그리고 스톱 지정 호가를 제공을 해요. 그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했다는데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증권거래소도 인하가 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0.15%죠. 0.15%로 지난해보다 0.03% 줄어듭니다. 유가증권에는 거래세 격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0.15% 정도 이제 부과되고 이 코스닥에는 증권거래세가 0.15% 정도 이제 부과되는 거죠. 당초에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낮아져 왔는데 금투세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이런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없던 일이 되면서 세율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됐고 하지만 당국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투자 관련 조세를 낮춰야 한다고 이제 보고 있네요. 또 0.15%의 세율이 아시아 주변 국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히 높다거나 낮은 수치도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올해부터는 공모 펀드도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운영사들이 보유한 기존의 공모 펀드에 대해서 펀드 내 상장 클래스를 신설해요. 이 거래소에 상장 후에 ETF처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ETF는 그런 유도 방식인데 공모펀드는 그 ETF 대비 가입과 환매 절차가 복잡하고 그 수수료가 그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이죠.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는 28조 5천억 정도로 지난해 초 대비 8.18% 줄었고 ETF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네요. 금토학께서는 상장 공모펀드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접근성, 적시성,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다만 상장 클래스와 장외 공모펀드의 그 가격 괴리, 포트폴리오 공개 빈도 차이는 우려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모펀드 포트폴리오는 분기별로 공개되지만 ETF의 그 투자 종목 정보는 매일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공매도 올해 3월 말부터 재개됩니다. 또 긴장되네요. 3월 말부터 공매도 시작된다. 이 공매도는 가격의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건데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전면 금지 이전까지 공매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공매도 금지 소식에 일부 종목은 급 반등을 했지만은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라고 하죠. 이 선진국 그 지수 편입도 기대를 하네요. MSCI. 일단 MSCI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선진국의 그 지수 편입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자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자. 올해 4월 23일부터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상장사 임원 선임, 재임 그런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된답니다. 하여튼 이 불법 공매다 하는 놈들을 진짜 말대로 다 잡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순수한 기업인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이 부족했는데 이번 조치로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일단은 ATS가 생긴다고 하니까 좀 좋네요. 대체거래소가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좀 수수료 좀 많이 떨어뜨려서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주 편안한 그런 신정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